것입니다. 예, 5분의 그 진술인들 좀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이제 앞서 그 의원님들의 이제 질의를 들어보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제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 정책이 뭐 일정 부분 좀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엔 다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방법론에 있어서 약간의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 그 김태기 교수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아까 이제 특히 이제 그 일자리 예산과 관련해서 일자리 예산이 현재 경제 상황이나 고용 환경 속에서 일자리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그건 불가피하다라고 그 점은 좀 인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네. 다만 이제 그 방식에 있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특히 이제 직접 일자리 네.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료에 보면 2019년 일자리 사업 예산 중에 직접 일자리 사업이 3.8조 원 그렇죠. 네. 그래서 16년 대비 1.4배, 2007년 대비 무려 32배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놓으셨는데 제가 이제 그 통계를 보다 보니까 2009년도에 또 유사한 통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2009년 시점은 아마도 이제 뭐 금융위기 세계 금융위 네, 그러겠죠. 시기입니다. 네. 그때 보면 3조 8,117억,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훨씬 큰 규모의 네. 직접 일자리 사업을 썼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통계를 보면 그렇게 됩니다. 2007년 대비해 32.6배. 예. 그리고 그 전년도에는 1조 4천억 정도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니까 2008년, 9년도에 아주 경제 위기가 심각하고 고용 위기가 닥쳐서 정부가 직접 일자리 사업에 이렇게 돈을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어쨌든 그런 심각성이 그때와 지금하고 만약에 좀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면 직접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도 그때 금융위기 때 우리가 직접 일자리 사업에 예산을 넣었던 것처럼 2019년 현재 시점에서도 좀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생각엔 좀 조금 달리합니다. 우선은 2008년 아까 세계 금융위기 말씀하셨고요. 그다음 조금 더 올라가면 우리가 외환위기 이후에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경우에는 저 대량 실업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렇게 한 거거든요. 정말 급한 불을 꺼야 될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지금 이 대량 실업이 지금 딱 그렇게 다가와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지금 대량 실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뭔가 좀 체질을 좀 높여야 되고 이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일자리 사업을 그런 식으로 써버리게 되면 막상 진짜 큰 일이 닥쳤을 때 어떡할 거냐 하는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을 하기 위한 그 정책들도 설계가 되고 네. 거기에 더해서 직접 일자리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지 직접 일자리 사업만 가지고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본 교수님이 걱정하시는 거는 그 걱정의 취지는 좀 잘 알겠는데 좀 지나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교육 훈련 같은 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사업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저는 뭐 100% 연결시켜 가지고요. 예, 그럼요. 예, 100% 저는 공감합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번에 우리 옥동석 교수님께 잠깐 여쭙겠는데요. 약간 이제 그 자료에 보면 그 이제 일반 정부 지출 규모로 봤을 때 네. 이제 비복지 지출은 OECD 평균 수준에 가 있다. 네. 근데 이제 그 복지 지출은 그 수준에 못 가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 취지가 이제 복지 지출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 복지 지출이 우리나라 복지 제도의 성숙도를 봤을 때 현재 적정 수준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적정 수준이다. 예. 네. 여기서 더 늘리려고 하게 되면은 지금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도 2060년, 2050년 되면은 늘어나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복지 제도가 성숙돼 있는 선진국과 복지 제도가 미성숙된 우리나라를 비교해서 자꾸 몸집을 키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의 건강에 좋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OECD의 복지 지출이나 그 구조도 지금 같이 동결되지는 않겠죠. 그것도 또 살아서 움직이겠죠. 왜냐하면 OECD도 고령화 사회로 점점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비슷한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으로 그 이태수 교수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그 제가 사실은 평상시에 좀 관심이 있었던 부분인데 아까 그 교수님 말씀 과정에 언뜻 좀 나와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여쭙겠습니다. 저는 그 반값 등록금하고요 무상 보육하는 이 시스템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면
반값 등록금을 하기 위해서 국가장학금을 재정으로 충당을 합니다. 그리고 무상보육료를 어쨌든 정부 재정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등록금을 동결하게 돼 있고 표준 보육료를 또 동결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 부담이 계속 커지니까.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고등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비용은 계속 올라가거든요. 학생 수는 줄어들고 마찬가지입니다.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도 비용은 올라가고 아이들은 줄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되면 교육의 질과 보육의 질이 점점 떨어진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스템 가지고는 이게 지속 가능하겠는가에 대해서 사실 평상시에 저는 좀 의구심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었는데 아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는 과정에서 좀 그런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혹시 갖고 계신 고민이 있으면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각각의 제도, 복지 제도가 이제 다양한 형태의 설계를 뭐 띌 수밖에 없죠. 그 역사성이라든지 필요성이나 이제 무조건 뭐 무상으로 아무런 그 돈을 부담을 하지 않고 그냥 서비스를 주겠다라는 것이 뭐 지고지선도 아니고 또 그게 또 그렇게 절대 나쁜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하여간 모든 사람들이 그 기묘한 서비스에 대해서 접근 가능하게 하는 게 이제 보편적 복지국가 내지는 보편적 핵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접근 가능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 전제를 깔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가계 지출의 일정 퍼센테이지를 사회적으로 그 공감대로 정해놓고 그 내에서는 지출의 여분이 있는 상류 계층들은 좀 더 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무상으로 가고 이런 형태로 우리나라의 제도 중에 일부를 좀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저는 보육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보육 부분이 어쨌든 질을 지금 그 높여야 되는데 종사자의 처우라든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지금 질이 올라가지 않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그러면은 국가가 우선순위를 제일로 둬가지고 다 붓겠다 그냥 무상으로 그렇게 저출산 정책으로 확실하게 내세우면 모르겠지만 그렇지도 않은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질이 올라가는 부분을 그냥 그 이 동결 수준으로 해서 저해하면서 무상보육을 끌고 가는 거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맞지 않다. 그러나 이제 대학 교육의 경우는 많은 나라들이 무상으로 하면서 정말 고등교육의 핵심은 국가가 그냥 끌고 가겠다. 그러니까 그 나라는 대학 교육을 우선순위로 본 거고요. 우리는 무상 이 보육을 우선순위로 볼 건지 뭔지에 따라서는 좀 다르긴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일부 지금 그 무상으로 되어 있는 또 2013년에 갑자기 무상 보육이 됐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 아래에서 박근혜 정부 초창기에 그러니까 대책 없이 이렇게 무상 보육으로 간 것이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정하느냐는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쨌든 저는 무상 보육 부분을 그런 식으로 좀 풀어낼 과감한 전환적 발상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가계 지출의 일정 그 퍼센테이지를 넘지 않는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훈 의원님 질의 순서 되시겠습니다.